브랜드 살롱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동네 살롱에서 아시겠지만 뭐 퍼머가 2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염색이 뭐 3만 원이라 가정해요. 근데 3만 원 염색에 9천 원짜리 약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원장님이 퀄리티 자기 스스로가 있다면 모를까 보편적으로 그거를 이제 하려면 그래서 1,200원짜리가 팔고 잘 팔리고 그렇죠. 품절 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약을 썼을 때는 고객에게 모발에도 데미지가 있지만 표현할 수 있는 색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그게 명확한 이유 아닐까? 그게 제일 정확한 이유는 색 자체가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약 자체가 약간 가격이 낮다면 그렇기 때문에 쓰는데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다음 손님층도 다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수입 약품이요, 그 영업사원분들한테 마진이 별로 없대요, 사실. 그래서 한두 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맞네요. 그래서 대형 매장이나 아니면 이제 제품 이런 걸 많이 쓰는 데는 얼마든지 지원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또 사실 따지고 보니까 대형 매장에서 쓰고 좋은 걸 중형 매장에서 또 따라 써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좋던 안 좋던 네네. 그들이 쓰니까 저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그건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왜? 자본력이 없어서 광고를 못 했을 수 있어요, 그 업체가.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좀 안타까워. 그런 걸 또 어떻게 찾아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선배님은 이러한 컬러를 처음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찌 보면 좋은 약 쓰죠. 저는 사실 좀 수입품이고 좀 핫하면은 다. 그 대신 일본 거 많이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나? 보편적으로? 일단은 좋아서 쓴 것도 있고요. 좋아서 쓴 것도 있고. 좋다 해서 쓴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이 회사는 제가 좋아했던 그 영업사원 형이 굉장히 친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의리상 이제 이걸 썼는데 빠져든 거죠. 익숙해진 건 아니에요? 호유에? 그러다가 익숙해졌죠. 네. 아, 왜냐면 호유를 많이 쓰시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네네. 또 거기에 빠져버려면 네. 거기 이제 이거 외에는 글쎄 이런 선입견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그럴까봐 응. 혹시나 해서 강사 활동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오세요. 약을 주세요. 아, 다른 데서? 테스트해보려고. 그래서 써보면은 또 그 회사 나름대로 색도 잘 나오고 괜찮아요. 그럼 우리 네. 솔직하게 방송이니까 추천 컬러 예를 들면 레드 브라운은 어디 게 좋더라 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색감은 여기 게 참 좋아 이런 거 뭐 넘버링 기억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있지 않으세요? 사실 닥터브루스가 제안하는 예, 예. 넘버링 좋잖아. 그럼 어차피 개인 차니까 그럼.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냥 제 개인 생각이니까. 좋아. 예, 얘기해보세요 한 번만. 일단은 일단은 나 적으려고 저도. 매장가 쓰려고. 채도 색감 어떤 색이든 색이 좀 채도가 진하게 잘 나오는 건 호유예요. 채도는 호유다. 네. 야 좋아. 그리고 톤업력은 톤업? 톤업. 색을 좀 밝게 밝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넘버 3. 넘버 3.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그럼요. 견해가 아니라 오케이. 아니라? 약을 발랐는데 이런 산화 연모제인데 산성 연모제 매니큐어처럼 색이 선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오! 보라색 나오기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매니큐어처럼 나오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디비나. 디비나요? 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이게 이제 용량이랑 이런 게 디자인이 약간 로레알과 비슷해요. 근데 냄새도 덜 나고. 이건 어떻게 디비나! 디비나? 어디서 사나? 디비나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너무 드립이 심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에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에바. 그 에바 본사로 연락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이거 혹시 갈색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그렇죠. 깍이 갈색으로 생긴 네, 거예요. 엄청 작은 거. 근데 잘 쓰셔야 돼요. 그거 약간 그 뭐였지? 왜요? 그 종이 재질로 된 거. 맞아요. 그거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 거 같은데? 색깔 좀 괜찮아요. 괜찮게 네. 나오는데 만약에 잘 써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 동양인처럼 이렇게 어두운 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 색이 많이 안 밝아져요. 그 약 자체가 톤업력을 높이는 그런 암모니아나 뭐 이런 그런 성분보다는 뭔 말인지 알겠네. 그 탈색력보다는 색 염료가 많아요. 그거 그럼 약간 이제 베이스를 물건데. 깔아야겠네. 묽어요. 네, 베이스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가 조금 네. 그래야 10레벨 이상 돼야 돼. 10레벨이나 13레벨까지 좀 밝아져야지. 우리 재민 원장님 밝기 정도. 그 정도 돼야. 네, 이 정도 돼야 빨간색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요.
혹시 틱톤 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틱톤 컬러 들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틱톤? 틱톤도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만의 기술이겠지만 네, 근데 틱톤 블리치 같던데 아닌가? 저는 근데 써보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써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는 제가 써봤거든요. 틱톤 썼는데 네. 당연히 밝은 모발에 썼죠. 네. 근데 엄청 선명해요. 엄청 선명한데 예. 매니큐어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루예요. 알겠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과항산 알죠? 안 먹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탈색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블리치의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아직 거기 제가 컬러를 너무 깊이 있게 파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색은 나오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뭐 파괴해서 넣어서 더 빼고 색을 올리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한번. 근데 한번 나중에 한번 성분 한번. 네. 근데 검색해봐야겠어요. 바르면 손에 묻으면 굉장히 안 지워져요. 피부에 묻어도 안 지워지고. 알칼리 연모제를 바르면 바로 지워지긴 하잖아요, 사실. 밝아도 져요? 밝아지죠. 진해지고. 희한하네. 어두운 컬러는 네네. 아니고 기본 베이스가 있는 컬러. 틱톤 컬러요? 틱톤 컬러. 한번 영업사원분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한번 궁금해서. 네, 궁금하네요. 네, 왜냐면 그게 여름에 사람들이 이제 포인트 주려고 할 때는 틱톤 컬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성분을 저도 자세히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사실 성분을 보는 게 중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긴 해요. 성분. 그 성분 전성분 그런 표를 가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모제는 거의 비슷해요. 색 염료가 어디서 출출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 따라 예, 그런 게 예. 아니라 디아민 계열에서 다 색 염료는 그렇죠. 추출하는 건 맞고요. 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무슨 뭐 유분이라던가 수분이라던가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다 있잖아요. 네. 글리세린 뭐 들어가 맞아요. 있고 말 그대로 첨가하는 양도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틀려지겠지만 사실 그냥 솔직히 물어볼게요. 파마해서 머리 안 상하나요? 상하죠. 근데 그거를 상한 거를 약간 부드럽게 손님들이 모질이 좀 컨디셔닝이 좋아지게 들어있잖아. 그렇죠. 맞아. 그게 요즘 복구 염색이고 아니 복구 펌이고 컬러 자체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PPT라든가 이런 뭐 케라틴이라는 게 그 약 제품이 있잖아요. 써주게 되면은 문제는 없잖아요. 요즘은 사실 손상은 거의 많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모제 자체는 근데 손상을 안 시켜주진 않는 것 같아요. 블랙을 해도 가렵죠. 그게 손상을 시키면서 하는 거긴 하지. 근데 갑자기 손상 얘기하니까 생각이 네. 났는데 야 이거 진짜 복불복인데 얼마 전에 새치 염색 하는데 이제 두피에 바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실. 네, 네. 왜? 미용사로서는 사실 두피에 바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손님은 조금이라도 흰머리가 나오는 것 때문에 염색을 하기 때문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발랐죠. 근데 정말 2, 3일 후에 아줌마 왔는데 다 벗겨진 거예요. 허물었다? 흐물었다고 해야 되나? 표현력이 좀 그런데 약간 짓물나요. 네. 얼굴이 완전 부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염색약에 따라서 그 옷이 탈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알칼리 연모제만 하면 옷이 탔을까? 아니면 우리가 썼던 염색약 때문에 탔을까? 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분은 예전에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패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 미용실에 패치 테스트하고 미용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 손님이 오겠어? 안 오지? 이것도 나는 되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되게 또 흥분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염색은 복불복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손님 잘못, 왜냐면 그분 약비 대줘야죠. 오자마자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약 병원 갔다 오시면 진단서 끊어오시고 제가 약 처방해 드리는 거 돈 내겠다. 또 다음에 파마하러 왔어. 파마 값을 다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왜 여기 오는 거야 도대체 미안하게. 그런 것들 같이 공감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이 앞으로 안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 맞아.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못한다? 못한다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얘기하나? 발랐을 때 아유 냄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쓰는 알칼리 연모제 이거는 어차피 색이 잘 나오니까 쓰는 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옷을 사신 적이 있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쭤도 봐요 다. 물어봤어요? 모르는데 안 모르는데요? 했대. 그러면은
짜증나죠. 운이 없었던 케이스고. 그러면 운빨로 미용해야 돼?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예전에 제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암모니아 연모제로 했었는데 따갑고 막 그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염색은 됐는데 두피가 굉장히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그때 그 헤나가 막 그때 나왔을 때 가루 헤나? 예, 2002년? 아, 네네. 그걸로 이제 세치를 했는데 멀쩡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연 염색과 화학 염색의 결합인데 자극이 여기에 있는 이 암모니아라든가 그리고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으로 해서 두피가 따가워지잖아요. 네. 그 작용이 없다 보니까 헤나도 가능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옷을 타서 오징어 먹물만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좀 덜 되는 3%네 그러면. 산화제 3%도요 손에 발라보면 따가워요. 산화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이 밝아지지 않는 염색에 쓰는 거지 그걸 쓴다고 해서 안 따갑진 않거든요. 근데 일제에 염료나 이런 거 두피에 자극이 없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수록 그 옷을 안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좀 추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옷을 안 타는 건 네. 그 약국에서 파는 거 뭐죠? 허브 이런 거 있어요. 일제 바르고 나서 맞아요. 일제 바르고 나서 일제 바르고 나서. 근데 그걸 제가 해봤는데 솔직히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그 머리 나중에 파마 못 걸어요. 파마 걸면요 맞아요. 파마가 안 나와요. 푸석푸석하고. 나오면 푸석푸석 하긴 하지만 흑성 연모제네. 네. 파마가 엄청 안 걸려요. 그리고 막 보라색 막 다 빠지고. 맞아요. 이상해. 네, 그럼 이제 승모근에 좋은 스트레칭을 배워볼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팔을 뒤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오모 원장 해봅시다. 자주 긴장되는 근육 쪽의 팔을 뒤로 잡는 거죠. 자주 쓰는 팔이니까 오른손이겠네요. 대부분 오른손 쓰시는데 네. 그 상태에서 이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목을 잠시만요. 이렇게요? 야, 너 손목을 잡으라고. 이렇게요? 아니요, 안으로. 손목을 잡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네. 고개를 반대쪽으로 축 돌아주고 쭉 늘리실 거예요. 당김이 느껴지죠? 아우.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당기는데? 이 상태에서 미쳤네 또. 손목을 쭉 당겨주세요. 몸쪽 반대쪽 그렇죠. 같이 늘리는 거예요. 어우. 그러면은 이 긴장감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오. 자, 여러분 표정을 함께 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조금 있는데도 여기가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해요. 어떠세요? 아파요. 근데 원래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이 높을수록 그 근육은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아프면 승모근이 긴장이 되었다라는 거에 진단 법이기도 그렇죠. 하면서도 이걸 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일반적으로 근육은 그 압통이 세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늘리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압통이 높다라는 거는 그 근육이 많이 긴장되고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항상 풀어줘야 돼요. 네. 또 있나요? 이런 매트를 이용해서 네. 환치기 팔이라고 하거든요. 안 좋은 팔을. 네. 안 좋은 팔을 그대로 앞쪽에다 늘려주고 네. 반대쪽 팔을 시선을 반대쪽 팔을 보면서 그대로 몸통을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시원하겠다. 해볼까요? 오늘 애쓰십니다. 오늘 토크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팔을 최대한 넓게 접으셔서 쭉 늘려주세요. 지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떨려요 팔이. 팔꿈치 쭉. 이거 피시고? 그렇죠. 네. 어디가? 여기 느낌 와요? 이게 이렇게 과하게 떨릴 정도로 너무 세게 따라하지 마시고 네네. 자기 유연성 내에서 그냥 적당히 당김이 느껴지는 정도로 따라하시면 돼요. 제 케빈이 지켜주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근데 이게 손이 안 근데 하던 동작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네. 앞좀 이게 팔이 제일 더 아픈 것 같아 등보다는. 집에서도 그럼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런 거는 자기 이제 전에? 아마 미용실에서 하기 좀 힘드실 거고 이런 건 이제 일과를 다 마치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바닥이나 매트 위에서 동작을 하시면 돼요.